홀딱새의 울음 앤드 이종수. 얼마 전 녹음이 한창 싱그럽던 때 시골을 다녀올 일이 생겼다. 금요일 오후에 조금 일찍 출발했다. 2시간여를 달린 끝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난간에 줄지어 진열된 각양각색의 분재들이었다. 정성껏 가꾼 솜씨가 역력한 것들로 관상용으로도 꽤 고고한 품새를 풍겼다. 예상과 달리 고속도로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한다고 알렸다. 1시간쯤 뒤 목적지에 닿았다. 차를 세우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일행과 함께 향했다. 서너 시간을 함께 차를 타고 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사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1년쯤 휴식을 취한 뒤 새 직장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 예전 기준으로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연배였다. 두 딸을 잘 키워 작은 딸은 대학을 반 학기 남겨두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했다.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 직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낯설지만 신선하다고 했다. 아침마다 마을 뒷산의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지금으로 치면 7급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자리를 잡은 곳이 농협이었다고 한다. 지인은 발 빠르게 인맥을 동원해 어울릴 만한 이들을 서너 명 즉석에서 불러 모았다. 이내 사람들이 몰려와 좌석이 금세 활기를 띠었다. 수육을 안주 삼아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리를 파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오늘은 전야제였고 주 행사는 이튿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잡혀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 행사 덕분에 온통 들썩이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고 마을 전체가 활기차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나이가 드니 아침잠이 없어졌다는 동행이는 벌써 산책을 한 바퀴 다녀온 뒤였다. 세수를 마치고 아침을 모시러 오겠다는 이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모텔을 나섰다. 아주 작은 동네라 대충 방향을 잡아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식당이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니 식당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꽉 차 있었다.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잠깐 난감했지만 다행히 안쪽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 메뉴는 콩나물 해장국이었다. 5,000원이라는 가격에 지레 소박하리라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해장국에 꽁치구이까지 곁들여 나오니 금상첨화였다. 밑반찬으로 나온 가지나물도 일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행사 전에 차를 한잔하러 갈 곳에 주차장에 차를 데려갔다. 그런데 거기서 어제 저녁 자리를 함께한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구면인 셈이었다. 그는 자기 차로 이 지역의 명산인 자골산과 한우산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얼씨구나 싶어 흔쾌히 올라탔다. 시골길을 10여 분 달리자 자골산 구부 능선쯤에 닿았다. 일행 둘이서 오르겠다고 했는데 그가 굳이 안내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셋이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다. 정상이 해발 897m라 했고 정상까지의 거리는 1.3km로 안내판에 적혀 있었다. 산자락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특이한 소리였다. 50여 년 전 갓난아기던 내가 포대기에 쌓인 채 어머니 등에 업혀 올랐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던 산이었다. 마침내 그 산을 직접 밟게 된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새는 검은등 뻐꾸기였다. 산 정상 부근을 주 서식지로 삼는 새로 음절로 나뉘어 우는 소리를 음계로 표현하면 미미미더라 한다. 이를 말로 풀면 홀딱 뻐꾸로 들린다 하여 홀딱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시인의 귀에는 흑흑흑흑으로 들리고 스님의 귀에는 머리깎고로 들린다고도 한다. 또 애잔하게 해석하면 배가 고파 풀빵 사줘라고 우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홀딱새의 울음은 끊이지 않았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 말대로라면 오전 중이었으니 배가 고파 우는 것이고 풀빵 사줘라는 해석이 꽤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르는 길 군데군데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가파른 곳에는 줄이 매여 있어 편리하게 오를 수 있었다. 제철인 철쭉은 거의 진 뒤였고 간간히 찔레꽃이 하얗게 피어 수줍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숲의 냄새는 원시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상에서는 표지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겼다. 산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일반 등산객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둘러 다음 행선지인 한우산으로 향했다. 본래 이름은 찰비산이었는데 찰안에 비우를 써서 한우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5월이면 한우산 철쭉제가 열린다고 했다. 거의 정상 부근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어 사람의 왕래가 잦다고 했다. 산자락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가면 벽계 계곡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설명도 들었다. 중턱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5분 거리여서 가볍게 올랐다 내려올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 산에서도 홀딱새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주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했다.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먼저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옆에는 새로 지은 박물관 건물이 단정하게 서 있었다. 내부에는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유물과 사적 자료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전시되어 있었다. 모두 모이자 곧바로 산행이 시작되었다. 둘레길로 조성된 남산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정상에서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내려왔다. 1시간여의 산행을 마치고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그 같은 고향을 둔 이들이 한 직장에 몸담으면서도 이렇게 모여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는 하루에 산 3곳을 오르는 강행군을 한 셈이었다. 뜨거운 햇볕이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 가운데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참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상 깊었던 홀딱새의 울음소리가 귓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어 더욱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 함께 차를 탄 선배는 피곤했는지 줄곧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고속도로 귀갓길도 순탄해 예정된 시간에 집에 닿을 수 있었으니 더없이 흐뭇한 하루였다.